방사선을 얼마큼 맞을 때 인간이 얼마나 해롭다.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요. 원폭 생존자의 피폭 데이터를 사용한 겁니다. 굉장히 고소량 데이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선 부분이 실제 데이터입니다. 고설량에서 위험도가 큰 데이터가. 문제는 저설량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자, 이 점을 여기까지 직선으로 연결하자. 그러면 어떤 일이 나오느냐? 설량이 1 되면은 위험도 1, 설량이 2 되면 위험도 2, 이렇게 설량이 아주 작은 값이라도 일단 맞으면 바로 위험도가 있는 것으로, 즉 문턱값이 없는 모델로 하자. 이게 공식적인 모델입니다. 이게 선형, 직선이죠. 선형, 무문턱, 문턱값이 없다, 무문턱 모델입니다. 이걸 줄여서 선형, 리니어, N은 no, 없는 겁니다. T, 스레이홀드가 문턱값이 없다. 그래서 LNT 모델이라고 하고요. 선형, 무문턱 모델이라는 게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가 달라요. 저설량에서는 조금 위험해지다가 고설량 가면 확 위험해집니다. 이렇게 값 차이가 있죠. 그래서 고설량에서 저설량보다 2배 위험하다라고 해서 DDREF가 그 개념입니다. 고설량에서 얼마나 더 위험한가. 기울기가 2배이기 때문에 2배 더 위험하다라는 개념으로 DDREF가 2배가 되는 거고요. 기본 개념은 방사선 피해의 위에는 선량이 비례하다. 저선량에서도 똑같이 위험하다라는 게 하나의 이론입니다. 하나의 모델일 뿐입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이 모델을 채택을 하면은 적어도 안전하긴 하다라고 해서 채택한 겁니다. 그 외에 어떤 모델이 있느냐? 첫 번째, 이거 그냥 직선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라고 쭉 내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설량보다 작은 설량에서는 위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방사선을 이만큼 소유하지만이 방사선에 의한 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즉 문턱값이 존재하죠. 이 모델이 문턱 모델입니다. 즉 문턱값 이하에서는 해가 없다. 이걸 더 연장하면요. 문턱값보다 적은 값에서는 오히려 위험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위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에 좋다. 문턱값 이하의 설량을 맞으면 오히려 몸에 좋다. 라는 게 호메시스 이론입니다. 호메시스 이론은요. 자, 방사선 쪽 맞으면은 오히려 이게 인체 면역 기능 작용해가지고 몸에 좋다. 라는 이론이지만 ICRP에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론일 뿐입니다. 또 하나 적응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방사선 100 맞으면 100만큼 아파야 되는데 처음에 20 맞은 다음에 100을 맞으면은 몸이 적응을 해가지고 100이 아픈 게 아니라 한 50밖에 안 아픈 겁니다. 이게 적응 반응이거든요. 즉 원래 예상치보다 더 조금 아픈 것. 자, 그래서 그래프보다 밑에 쪽에 그린 겁니다. 이런 그래프. 자, 이런 반응이 있는 반면에 또 정반대 반응도 있어요. 예를 들면요. 진호 불안정성이라고 해가지고 세포가 방사선 맞았어요.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2세대쯤 내려와서 갑자기 죽어요. 즉 실제 관찰된 결과보다 후대 세대에서 죽는 경우, 그게 진호 불안정성입니다. 이 이론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되냐면요. 선 이렇게 가다가 저설량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진원 불안정성이고요. 부경근 효과. 세포가 방사선 맞았습니다. 안 죽었어요. 근데 엉뚱하게도 방사선 맞지 않은 옆세포가 죽습니다. 그게 구경근 효과. 역시 이걸 적용하면요. 이 선보다 위험성이 저설량에서 높아야 되죠. 그래서 이 높은 부분에다가 진원 불안정성과 구경근 효과를 적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자, 고설량 효과 인자. 사실 방금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저설량에서는 위험도가 이만큼 증가하다가 고설량에서는 2배로 증가한다. 그래서 이거에 2배나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DDREF이라고 했죠. 이게 이 개념입니다. 이거 못합니다. DDREF입니다. 네, 고설량 효과 인자. 방사선 영향이 조밀한 게 아니라 고설량 되면은 효과가 더 커진다. 이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요. 이 한 가닥 결단과 두 가닥 결단이라는 개념입니다.
저설량에서 이렇게 DNA가 하나 손상됐어요. 그러면은 이건 살아날 수 있다. 다시 연결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고설량에서 이렇게 이 DNA가 한 쌍으로 됐는데 인접해서 끊기거나 아니면은 하나의 방선에 의해 끊기지 않더라도 두 방선에 의해서 각각 끊기게 되면은 얘는 회복 불가능하다. 이래서 고설량에서는 오히려 더 위험도가 증가한다. 라는 이론을 받쳐주는 게 고설량 효과 인자입니다. 여기서는 한 가닥 절단, 두 가닥 절단이라는 용어를 알아두기 바랍니다.